그 우증인 27일 날 이 청문회 출석하라는 건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예,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죠? 예, 예. 그런데도 일부러 그럼 안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방금 우리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민정수석실 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그건 아까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복 안 얘기하면 반복 안 기능이 하셔도 마비가 됩니다.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들었고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본인이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증언 감정법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김기춘 실장이 출석받고 바로 나오신 거 아세요? 김기춘 실장님 출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출석받고 바로 나오셨어요. 예. 바로 나오셔서 무슨 말 하셨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른다고 생각해서 힘든 몸을 끌고 나왔다. 약간의 미사 여구가 있겠지만 이 법을 알고 계신 거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본인의 아까 법률과 법과 원칙을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이제서야 나온 것하고는 어쨌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활용하고 불리할 때는 악용하고 그렇다는 게 지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그 뒤에 거요. 뒤에 거. 그 수배. 예,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온 국민이 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따주 사진까지 저렇게 다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수배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죠. 수배를 주로 내린 적은 있지만 예. 수배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이번에 느끼셨습니까? 지금 제가 국회 소환 요구에 지난번에 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 개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필요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인 마린시티 사시는 분이 우병우를 봤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온 국민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 수배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요. 수배를 당하면 도망 다니면 길 걸어갈 때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우병우 증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와서 그 고통, 그걸 이겨낼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 청문회에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셨죠?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있다. 예. 근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 나고 탄핵 예. 심사 지금 예. 이루어지면서 예.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대통령이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서로서 대통령님 모신 제 경험에 대해서 경험상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지금 드렸고요. 탄핵 사유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 보다도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옳다 딱 말을 못 하시네요. 뭐는 옳고 뭐는 틀리다 말을 못 하시네요. 제가 그 자체를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수사를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헌법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지금 말씀 못 하시겠네요. 제가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 국민들하고 생각하고 다르시네요, 역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제가 보니까 학력고사 시대인데 한
전국에서 한 5, 6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뭐 그런 말씀까지는 예.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청와대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출근은 보통 8시고 퇴근은 뭐 대부분 야근인데 주말도 일하시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죠. 거의 다 일밖에 나갔습니다. 모르시죠. 예. 그 김기춘 4대 노선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릅니다. 김기춘 4대 노선을 보면요. 저런 말이 있어요. 빨리 못 찾네. 좀 이따 나오면 보겠습니다. 그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르시는데 그죠?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정윤회 들고요. 문건 나올 때 최순실 이름이 나왔죠. 예, 이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보면 최순실도 조사를 했어야 되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어야 됐고 이미 검찰 수사를 하면은 뭐 그 이상 나머지 당시에 수사는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씨 아줌마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김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가지고 정윤회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건요.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그 우병우 증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메모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많은 신문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잠깐 메모하라고 허용한 것이지 본인의 답변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기 위한 자세로 메모를 허용하는 게 위원장이 아니에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네, 위원장 말씀 여기가 뭐 유의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뭐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왜 자세를 갖다 이렇게 메모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위원장님 신문해 시간 조금 스톱 시켜주십시오. 이거 제가 문건을 하나 전달해야 됩니다. 우병우 정인한테 제가 문건을 자, 전문위원 문건 전달하세요. 와야 본인이 와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얼구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정인 예. 거기 제가 건네드린 자료 맨 앞에 하얀 종이가 청와대에서 작성한 통상적인 문건 맞죠? 보십시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거 하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안종범 및 김필성 K스포츠재단 이사 예. 검찰 데뷔 전에 작성해서 제공했다는 문건입니다. 예. 그 문건에 대해서 우병우 증인은 청와대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민정비서실 또는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건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자세히 보세요. 문건에 네모로 시작하고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밑에 줄 긋고 어떻게 청와대 통상 문건하고 똑같은 양식의 서류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뭐 저기 문서 양식은 뭐 공무원들 주로 많이 쓰는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문서가 검찰 조사 하루 전에 김필성 K스포츠재단 이사한테 검찰 조사 대비 요령으로 청와대에서 건네준 문건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재단 재산의 불법적 유용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기억 못함, 잘 모름 이런 것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이런 코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면은 이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이 법률적 검토,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인데 민정수석이 난 이거 모른다, 못 봤다 하면 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거 작성 안 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작성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청와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사태에서 김필성이 검찰에 불려가는데 그러면 법률 담당하고 검찰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자문도 안 받고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청와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민정비서관실을 제끼고 그러면 다른 수석실에서 민정수석도 몰래 검찰 대비해서 이런 코치를 하고 했단 말입니까? 근데 민정수석실이 뭐 청와대 공적 조직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뭐 변호사든 뭐든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 추측이고요. 어쨌건 이거는 이 문건은 저희가 작성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작성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예, 뭐 지금 저희가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추가 예. 수사가 있을 겁니다. 예. 증인은 아까 청와대 입성 배경에 예. 최순실을 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2004년 5월인가요? 14년 5월입니다. 네, 2014년 5월 예. 임명되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대통령이 꼭 찍어서 비서실장한테 이 사람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대통령발 낙하산인데 그런 경우가 지금 인사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쓸 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꼭 찍어서 이 사람 비서관 쓰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추천을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뭐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인사청탁을 했다면은 그냥 당연히 어느 자리를 간다고 했지 대통령께서 그 실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자, 우수석은 왜 대통령이 우수석을 민정비서관에 청구하고 또 8개월 뒤에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영전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었다면서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우수석을 알았을까?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 후에 그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많이 해보지만 꼭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수석은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갈 때 인사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석으로 갈 때 인사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수석을 할 때는 따로 안 했습니다. 당연히 못하죠. 셀프 검증이 되니까. 민정수석이 자기를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예. 보십시오. 그동안에 차명재산, 편법으로 가족 회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외제차를 4대나 굴리고, 처가 부동산 넥슨이라는 기업에 떠넘기고, 변호사 수임료 제대로 신고 안 해서 탈루 문제도 있고, 이분 본인도 인정했죠? 아닙니다. 그 세금 탈루 인정한 건 아닙니다. 예.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할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비서관, 그것도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다 근거 없는 거고요. 근거가 예컨대 없다고요? 하나만 하면 네. 외제차 저희 4대 아닙니다. 예. 아니요. 한 대가 그 법인용 차량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용 차량은 국산 차고 그 두 대입니다. 우리 계속 다섯 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우병우 정의는 검사 생활 오래 했죠. 예. 피자들 많이 다뤄봤죠. 예.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자면은 한 방 쥐어박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인사검증, 공직검증, 친인척 비리를 차단해야 되는 그 중요한 위치. 김한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생각해서 힘든 몸을 끌고 나왔다. 뭐 약간의 미사 여유가 있겠지만 이 법을 알고 계신 거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본인의 아까 법률과 법과 원칙을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이제서야 나온 것하고는 어쨌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활용하고 불리할 때는 악용하고 그렇다는 게 지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그 뒤에 우증인 27일 날 이 청문회 출석하라는 건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예,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죠? 예, 예. 그런데도 일부러 그럼 안 넣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방금 우리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민정수석실 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네, 그건 아까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복 안 얘기하면 반복 안 기능이 하셔도 됩니다. 마비가 됩니다.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들었고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본인이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증언 감정법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김기춘 실장이 출석받고 바로 나오신 거 아세요? 뭐 김기춘 실장님 출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출석받고 바로 나오셨어요. 예. 바로 나오셔서 무슨 말 하셨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른다고. 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 개인의 뭐 거기까지만 이익과는 듣겠습니다. 관계 예. 없다고 시간이 생각하고요. 부족해서 제가 필요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인 마린시티 사시는 분이 우병우를 봤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온 국민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 수배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요. 수배를 당하면 도망 다니면 길 걸어갈 때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우병우 증인은 꺼요. 뒤에 거. 그 수배. 예,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온 국민이 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따주 사진까지 저렇게 다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수배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죠. 수배를 주로 내린 적은 있지만 예. 수배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이번에 느끼셨습니까? 지금 제가 국회 소환 요구에 지난번에 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말씀대로